자, 지난 새벽 사이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ISN 이지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표님 FOMC 보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발언 내지는 내용 어떤 걸로 보셨어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기존의 이제 발언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엄중해졌다. 엄중해졌지만 여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하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거시적인 부분에서 뭐 시장이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이지만 조금 더 이제 강경한 어조가 지금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엄중해졌다라는 부분은 결국 GDP 성장률을 좀 낮춰잡았고 4% 좀 넘는 데에서 한 2.8% 좀 낮춰잡았고, 반면에 이제 물가지수,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그는 PC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높게 잡으면서 상황이 조금 더 엄중해졌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예상했던 보다는 조금 강해졌지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 불확실성에 의한 기조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증시가 급락했던 부분에서 파월이 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 결정에 대한 우려감 혹은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막상 이제 25bp가 인상이 되면서 어떤 행정적 절차로 바뀌었다. 결국은 이제 정책 리스크에서 어떤 행정적 절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우려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위축되는 상황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파월의 발언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회기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에는 어느 정도 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좀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인상과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 부분이 경기 위축이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야기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 악화는 올해 말 정도까지 이후에는 개선될 것이고, 내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호적인 판단,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변화는 혹은 악화되는 지표를 잡지 않았다. 한 3.5% 내외에서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우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에 악화가 없다라는 부분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미국 증시에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파월의 이제 발언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이전과 이후의 발언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에서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몇 차례를 할 것이며 또 얼마나 세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정작 시작하고 보니까 뭐 이번에 25bp, 그 다음에 다음번에 25bp, 25bp씩 계속 차례차례,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5월부터 이게 좀 명확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며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는 이제 3월이다 보니까 점도표가 나왔어요. 점도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점도표를 보면 이 점도표가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점도표가 보통 올해 한 2회 정도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회로 또 늘어났다가 올 1월 달에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확정된다라는 시기가 나오면서 5회까지 이제 늘어났었죠.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FOMC가 올해 8월과 10월 두 번을 제외하고 한 6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연말에 한 1.9%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bp를 올렸기 때문에 한 1.4% 정도 더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거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지금 6번 남아있는 회기에서 25bp씩 계속해서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올해 전체 한 7회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1월 달에 5회 정도 예상했던 부분보다 오히려 이제 더 과하게 나왔죠. 사실 이제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정책적인 부분이었다면 아마 오늘 증시가 또 급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충격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있죠. 다만, 그 파월의 이제 발언을 조금 더 미묘한 부분을 들어보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5ppc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상황이 엄중해지면 뭐 50pp를 하고 다음번에 한번 건너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유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런 기조를 좀 유지해 가겠다라는 의조를 볼 수 있고, 그 이제 이런 기조는 그 점도표상의 기조를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버냉키 의장 때 50bp라든지 혹은 시장이 이제 예상하지 못한 점도표를 혹은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가 시장 충격이 강하게 왔고, 상당히 이제 연준의 비난을 좀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파월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시장이 예측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도표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는 좀 강화되었고, 내년까지 3회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에 가면 한 2.5% 내외 정도까지 오를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2.5에서 최대한 3%까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부분에서 그 사이사이에 강도에 대한 유연성을 내포를 하고 말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어제 FOMC 회의를 보면서 기자회견 당시에 한 기자가 이걸 물었어요. 원래 4% 정도의 GDP 성장률을 전망을 했다가 이거 2.8%로 낮춘 거면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숫자가 거의 뭡니까? 한 3분의 1 토막이 날아간 거니까 GDP 성장률 3분의 1 토막 날려버린 거니까 좀 이거 불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은 2.8%도 굉장히 강력한 성장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날 발표됐던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경제지표 전망 숫자들이 있어요. 이 숫자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사실 절대 수치만 놓고 본다면 어마무시한 수치가 사실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혹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 8%와 10%라는 그 수치 자체는 사실 이제 어마무시한 거고,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2%와 비교를 한다면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배 정도 많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 사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면 어떤 게 그 증시에 반영되는 정점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럼 결국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을 낮췄지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보면 그건 이제 올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그 마지막 발언을 보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파고든다면 상황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트렌드와 정점론을 좀 그 가미를 해서 보자라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그 이런 파월의 기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그 강경한 시장에 대한 발언이나 혹은 파월 의장이 이를 조금 아우르는 발언, 어떻게 보면 옐런 재무장관은 그 아빠 같은 역할을 했고 파월이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파월은 기조가 작년 연말에 바뀌긴 했지만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는 결국은 우리가 이 체감하는 정도가 지금 그 정상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점차 개선될 것이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올해 중순까지 고금리를 계속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피크아웃 한 3, 4월쯤 끝나는 것 아닐까 기대했던 분들은 중순까지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는 단어 하나, 미세한 디테일 이런 것보다도 파월 의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 연준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은 이제 앞으로 매 회의마다 25bpc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때에 따라서는 한 차례 쉬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50bp 할 수도 있는 거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리 인상 전망을 이재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본다면 조삼모사의 성격도 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 연준이 정해놓았던 그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애초에 예상했던 2.5% 정도에서 한 2.75% 정도 내외. 근데 지금 오늘 발언했던 이 점도표상의 스케줄 내년까지 보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유연성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상황이 러시아 그 침공이나 혹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서 조금 더 엄중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50pp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에 그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다음 이제 시기를 조만간이라 언급했고, 사실 이제 이번 그 FOMC 이전까지는 시기를 이번에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회기 때 5월 달에는 어느 정도 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이제 파월의 기조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75, 2.5 내외 정도의 그 금리 인상 목표 달성치를 향해 나아가겠지만, 그 사이에서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처럼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이 금리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준다라기보다는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혹은 이게 중간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행정적 절차로 고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이 시장에 크게 이제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없이 어느 정도 이전에 우리가 2007년도 사이클이나 2011년도 사이클처럼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영향으로 갈 것 같고,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증시에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되돌려 보면 역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를 보면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절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데 자체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전의 사례를 보면 그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증시가 양호하게 올랐다는 부분을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증시에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게 나의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 지난 밤새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세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